저렇게 정치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민주당 똘똘 뭉쳐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검찰의 수사망 이런 것들을 제발 좀 막아다오. 그리고 개딸들을 비롯해 내 지지자들이요 지금 저렇게 정치보복으로 이 칼날을 내 목 바로 밑에까지 겨누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제발 이렇게 걸기를 하든가 집회를 열어서 좀 막아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초조한 이재명,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어제 이재명의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의미 있는 재판인 것이죠. 네, 이 재판에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 대표죠.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로 직함을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게 지금 8개입니다. 네, 이재명 본인, 그 다음에 부인 김혜경, 아들, 네, 아들은 뭐 이 불법 도박 건으로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8명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중에서 최소한도 3건 이상은 기소가 될 것이다. 예,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3건이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한 이게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을 꼽자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남FC의 제3자 뇌물 공유, 뇌물 수수 이것이 지금 이거는 뭐 금액까지 정확히 나오는 그런 마당이니까요. 예, 기소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먼저 어제부터 시작된 이재명의 공판, 이 재판정에서의 첫 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논쟁이죠. 그런데 이것은 준비 신문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준비 신문에는 당사자들이 100% 의무적으로 참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준비를 하겠다, 저렇게 자료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사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1차 재판, 2차 재판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재명이 제 아무리 야당 당수라고 해도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 재판에 참석하는 이재명이 이 카메라 기자들한테 사진이 많이 찍힐 것인데요. 네, 어제 열렸던 것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실 텐데 어떤 허위사실 공표냐. 네. 시간이 작년 12월 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도개공이죠. 처장에 대해 나는 그때 저 사람이 하위 직원이라 시장 대직 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아주 딱 잡아댄 거죠. 아유, 나는 어떻게 내가 시장이 이 하위 직원들 다 아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그 유족들이 또 한 번 유족을 울리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도시개발공사 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부 중에 아주 핵심 간부입니다. 거의 임원급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이 어떻게 하위 직원을 다 아느냐라고 하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요한 간부이고 또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게 이제 뜨거라 불똥이 튀기 때문에 딱 잘라서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자르자. 나 그 사람 모른다. 어떻게 하위 직원이라 다 알 수가 있느냐라고 떨어진 게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아주 유력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그 뒤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가는 거 트램에서 앞뒤로 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 다음에 골프를 같은 팀에서
이게 두 팀이니까요. 예, 아무튼 두 팀이라도, 예, 같은 팀에서 쳤을지, 바로 뭐 앞뒤 팀으로 쳤을지, 모를 수가 없죠. 예, 골프를 치면은 보통 한 5시간을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식사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6시간, 7시간을 있는데요. 그렇게, 이 출장을 가가지고, 예, 무슨 뭐 관광 겸한 출장이었겠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서, 골프도 같이 치고 관광도 같이 간 사람을 나는 그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한다라고 딱 잡아댄 그게 바로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를 초전에 딱 그 문을 닫아버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 제가 보기에도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각종 뭡니까? 예, 지금 저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지요. 바로 이재명, 뭐 여러분들이 이재명은 넣기 잘 아실 테고 그 옆에 선글라스 낀 사람이 유동규, 예, 지금 구속 수감 중입니다. 그 옆에 바로 고 김문기 처장이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지금 저게 뭐 시드니인가요? 예, 호주의 아주 유명 관광지가 가지고 다들 지금 골프 모자를 쓰고 예.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모르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 아무리 성남시장이 아무리 뭐 고위직이라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처장을 다 알아. 처장이 달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3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아주 핵심 간부인 것이죠. 네, 하위 간부라고 이미 돌아가신 그 고인을 또 한 번 이렇게 죽이는 예, 그 유족들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족들이 이 고 김문기 처장과 이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다 기자회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다. 예, 예, 딱 잡아떼서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을 이 유족의 입장에서 또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예, 그 기자회견을 한 게 기억에 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재판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들을 보냈는데요. 예. 본인은 자기의 그 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네.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인이 예, 요거를 조금 여기에 지금 프린트가 안 보이는데요. 저 내용을 좀 봐주시죠. 밑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프린트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조금 더 위에. 네.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예,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적고 같은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글에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남FC 우헌금 의혹 관련 기존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이유를 묻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질의해 두산이 집행한 광고비 50억 원의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산그룹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5년이죠. 성남FC에 광고 후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성남 분당구 병원 부지에 대한 상업용도 변경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은 수년간 경찰이 수사했는데도 혐의가 없이 나왔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당시에 증언이나 증인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증인이 튀어나왔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결국에 잡아 넣으려고 예,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정권의 정치 보복이다 하는 내용을 저렇게 적은 것입니다. 네, 야, 아까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예, 바로 요 이재명의 트위터군요. 트위터. 예, 페북이 아니고 트위터입니다. 네, 뭐 트위터나 페북이나 다 SNS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이죠. 예, 사회 뭐 관계망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재명의 트윗이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자신에게 지금 다가오는 검찰의 수사망이 조작 수사다. 예, 없던 정권이 바뀌었다고 증언이 새로 나오고 증인도 막 없던 증인이 나오고 했던 게 결국은 조작 수사다라고 어제
때마침 첫 공판이 열리던 때에 자신이 저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네,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허위 증언을 했던 사람은 또, 무고죄라든가, 재판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을 하면은 그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거를 다 인지를 하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본인이 이 나중에 사법 처리될 걸 각오하고 가짜 증언을 한다? 네, 그게 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없던 증인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정치 보복이 시작이 된 만큼 자신을 반드시 구속을 시킬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왜 했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저렇게 정치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민주당 똘똘 뭉쳐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검찰의 수사망 이런 것들을 제발 좀 막아다오. 그리고 개딸들을 비롯해 내 지지자들이요. 지금 저렇게 정치보복으로 이 칼날을 내 목 바로 밑에까지 겨누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제발 이렇게 걸기를 하든가 집회를 열어서 좀 막아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뻔할 뻔자로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글쎄요, 증언이 허위 증언이 얼마나 이 형량이 무거운지를 알면 이렇게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네. 예, 어제 그런 상황에서 국감이 열렸는데요. 역시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거의 뭐나 성토장이 됐지요. 예, 성토장. 네, 이재명이 방탄국담 아니냐라고 하는 여당의 반응들이 있자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관련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도대체 경기도는 제대로 된 그런 내용의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고 국힘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걸 성토를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관련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지금 이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김동연 지사 고 재직 시의 자료만 달랑 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의 도지사는 김동연인데 김동연의 얘기는 거의 없고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자료가 어떻게 됐냐라고 묻자 이 김동연이 발끈했죠. 내가 이재명입니까? 나 김동연이에요, 김동연.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경기도 국감은 이 별로 김동연 지사의 물론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만 별 관심이 또 없을 수밖에 없죠.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에 각종 뭐 대북에 퍼주기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 대선 가두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쓰는 요새 뭐 기본소득 뭐 이런 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재정이 충분하니까 모든 사람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관련된 그 정책이 잘못됐느냐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해서 이른바 자료를 요청을 했어도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고 질타를 하자 바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여기에 글쎄요, 요 경기도 국감은 아니지만 어제 국감 중에서 또 여러분들의 실소를 자아낼 그럴 장면이 하나 있어서 장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꼬붕 얘기가 나왔죠. 내가 김정은 꼬붕이냐? 누가 얘기한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의례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 비유의 과정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도 아닌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갖다 붙입니까? 아무리 맥락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고 창조하는 그 조정원 의원님의 상상력이 놀랍고요. 그렇게 아무런 표현도 하면 안 된다. 최고 돈념이라는 얘기가 풍자와 해악의 영역에서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윤석열차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직된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변화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네.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동민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비유, 해악, 정치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장은 매우 엄중한 자리였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해서 되는 발언에 선이 있고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맥락이 우리의 국민이 월북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고 소격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아이고, 제 행동은요. 기동민 간사님 들어보세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안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의사진행 발언인데 자, 기동민 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제 의사진행 자, 발언인데 기동민 간사님, 조정훈 의원 발언 이게 민주주의 시간이니까. 원칙에 맞습니까? 제가 의원님 발언할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기동민 간사님, 좀 차분하게 하세요. 아니, 저는 제 시간 다시 주실 걸 요구합니다. 제 신상 발언 시간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왜곡하면 되지 않는 거라고요. 왜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재단해서 멋대로 마음대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합니까? 아니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봉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뭐가 달라요? 아니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봉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뭐가 달라요? 그럼 이건 NLL 아닙니까? 자, 조정훈 의원님. 예, 어제 국감에서도 참 많은 그 집단 성토가 있었고 여야의 힘겨루기, 신경전, 파열음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급기야 경기도 국감에서는 야당, 민주당 의원이 집단 퇴장하는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요. 기동민과 저 조정훈, 조정훈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1인 정당입니다. 의원이 이제 그 한 분밖에 없는데요. 글쎄요,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했는데 요즘에 하는 걸 보면 아주 바른 말을 잘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두둔하지는 않고 바로 기동민, 북한의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어제 그저께 저녁 때 얘기한 거를 바로 지적한 게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이 조정훈 의원입니다. 시대전환. 그러니까 어제 국감에서 다시 제2라운드가 펼쳐진 것이죠. 그럼 내가 김정은의 꼬붕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참 꼬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국회가 글쎄요, 참 저러니까 국회 수준을 탓하는 그런 그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토미니스님도 들어오셨네요. 그렇군요. 김소연 변호사 덕에 어제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전히 목소리도 좋으시고 적는 지필해 주셔서 앞으로 매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시아투데이로 옮기셨는지도 몰랐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일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글쎄요, 제가 일본에 기초만 공부를 하고 하도 오래전이라 궁본이라고 하면 미야모도가 되나요? 네, 궁본 이렇게 쭉 썼는데 아마 미야모도로 발음이 될 것 같은데 전에 저와 이렇게 인연이 있다가 방송이 어디로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가 다시 어제 처음 저를 뵀군요. 네, 그렇군요. 부사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늘 행운이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리수님이 또 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동민이 당신은 김정은이 꼬붕이다. 하비루님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네, 무궁화님, 양수년님, 사계절님, 허인숙님, 해가님이 또 제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미세스코님, 배석재님도 들어오셨고요. 김나영님, 꼬북 맞습니다. 저격수님, 그렇군요. 조중동보다 유익한 아트 방송입니다. 유사민님도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죠.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단한 또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또 오겠죠. 글쎄요, 뭐 어떤 분은 이 50만 돌파할 때 합시다, 뭐 100만 돌파할 때 합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초조한 이재명 없던 증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오늘의 헤드라인인데 검찰이 어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대략 그 페이지로 따져볼 때, 쪽이라고 그러죠. 페이지란 말을 잘 안 쓰고 1만 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제출을 했다. 여러분, 이 1만 쪽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네, 책으로 해도 책이 보통 한 250페이지가 250쪽이 책 한 권이 나오니까요. 책이 몇 수십 권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1만 쪽의 수사 기록을 내놨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지금 어제 첫 공판이 제가 8가지 지금 제목으로 다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는 허위사실 공표 요거 하나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건 하나만에 검찰에 수사한 게 그렇게 방대한 양입니다. 1만 쪽 수사 기록 내놨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재명을 그 추종하는 뭐 개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초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이재명 이 대타 이재명이 만약에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당연히 정지가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동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어디를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호위무사라고 그러나요? 호위무사 김어준, 교통방송의 김어준이 오늘인가 어제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다더군요. 네, 이제는 이재명의 후임,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될 때다.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구속이라도 돼버리면은 당대표 공석 상태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돼. 이런 취지로 아마 방송을 했다고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그 특성으로 봐서 이재명 끄떡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지지자들 이렇게 보통 괜찮다 안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이재명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데서 저는 이제 그 상당히 변곡점을 지금 지나고 있구나. 당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초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